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동안 새만금에 발표됐던 어떤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들, 상세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예산 규모 및 효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땅값은 어떤 거에 의해서, 영향력에 의해서 올라가느냐, 바로 뭐 도로망이라든지 교통망, 그리고 개발계획, 그리고 인구, 그리고 이 주변 시설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그 땅값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데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하고 알아볼 부분은 새만금과 관련해서, 그리고 새만금 주변에, 그리고 새만금 안에 어떻게 개발되는지 좀 상세하게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봄으로 해서 새만금에 대한 비전과, 그리고 새만금 주변 바운드리의 집가 상승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동안 이제 새만금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세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현재 드러나 있지 않은 어떤 부분들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알아보는 것은 기존의 어떤 개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거나 개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전체적인 어떤 사업 효과와 사업 기간, 사업 예산, 그리고 사업 규모별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새만금 개발의 그 마중물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분인데요. 그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태양광 산업, 태양광하고 관련된 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 부분을 상당히 어떤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전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을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엽전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되면 연인원 약 200만 명의 건설 인력 참여 효과가 발생하고, 고용 창출 효과 97,000여 명, 생산 유발 효과 25조 원, 부가가치까지 포함하면 한 31조 원 정도까지 된다고 하죠. 그리고 사업기간은 2018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앞당기려고 최대한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만금 개발에 마중물 역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새만금에 대한 어떤 사업이 진척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부 예산으로 보면은 한 5,690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 민간 사업이 한 10조 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민간 개발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SOC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개발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세부적으로 나누면 태양광에 6조 원, 풍력에 약 4조 원 정도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라고 하는 개발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를 보게 되면 원전 4기 분량의 태양광 풍력 발전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여의도 면적의 한 13배인 1171만 평 정도 규모로 개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가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 새만금 개발에 상당히 마중물 역할이 되고 허파와 같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그 스마트 수변 도시가 이제 올 것인데요. 스마트 수변 도시는 현재 개발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항만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 인구는 한 2만 1000명 정도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 한 10,000세대 정도 내외로 들어갈 예정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으며, 한 조성 금액은 한 1조 원 이상이 투여가 되고, 한 660만 평방미터, 한 200만 평 정도의 규모로 개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 관광단지 1지구가 이제 개발이 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새만금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내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죠. 새만금 잼버리 대회 편익시설로도 활용할 예정이고요. 2022년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한 2,500억 정도 들어가게 되는데, 새만금 관광단지 1지구 사업 중의 일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무엇보다도 상당히 또 의미가 있는 새만금 개발의 어떤 탄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새만금 잼버리 대회인데요. 2023년도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새만금 잼버리 대회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하죠. 한 6조 원 정도 이상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아울러서 전라북도 내에서만 한 3조 7천억 정도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연인원 참가 인원은 한 5만 명 정도 참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어서 전북을 알리고 그 다음에 새만금을 알릴 수 있는 상당한 기회가 생기고 젊은 세대를 통해서 향후에 이 새만금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진행 중에 있는 동서 이축도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상당한 지금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가장 핵심 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서 이축도로와 남북 입축도로는 새만금의 이 중심을 강타하는 그런 도로로서, 십자가형 도로로서 이 도로가 생기게 되면은 내부용지 개발에 있어서 상당한 개발의 탄력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한 2020년도에서 2023년도 즉 한 잼버리 대회 유치 전까지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동서 이축도로는 1209 3,542억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한 16.47km의 사업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 이축도로는 한 9천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1단계는 12.7km, 2단계는 14km 정도 이제 부안 측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단계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안 쪽과 그리고 군산을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 도로로 이제 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심부를 강타하게 될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가 이제 착공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리와 시간 단축을 통한 물류 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는데 한 1조 9천억 정도, 한 2조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로 예상이 되고 연장 한 55.1km 까지 연장이 되는 사업으로서 왕복 4차로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만금 이제 신항만이 한참 그 개발을 속도감을 늦추고 있고 그리고 현재 개발 상태에서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좀 준비 중에 있는데요. 화물 부두 규모만 하더라도 2만에서 한 3만 톤급에서 5에서 10만 톤급 정도로 늘릴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크루즈 부도도 8만 톤급에서 한 10에서 15만 톤급까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두시설 1단계 사업은 국가재정 투입이 필요한 사업이고 산업주거, 관광 등 항만을 중심으로 한 항만 클러스터 구축으로 부산항, 인천항, 광양 등과 같은 개발 기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신항만은 새만금 신항만은 현재 규모에 맞춰서 개발되곤 하지만 이 방조제를 끼고 이 항만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심이 상당히 깊습니다. 상당히 수심이 깊고 그 주변에 더욱더 넓게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있기 때문에 새만금이 어떻게 개발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최고의 신항만으로 개발될 수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인천항, 부산항, 광양항 또는 이제 평택강 주변으로 해서 엄청난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새만금 이 신항만은 현재 인천항이라든지 부산항 뭐 이런 항들과 버금갈 정도로 규모를 갖추는 이제 신항만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단계 나뉘어져 가지고 한 2023년도까지 개발 예정이고 들어가는 사업비는 한 2조 한 6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 국제공항 최근에 예비타당성이 이제는 면제가 되었는데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트라이포트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항만과 그리고 철도 그리고 이제 국제공항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SOC의 가장 핵심 사항이 이제 새만금에 들어간다고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들어가는 것보다는 두 개가 나왔고 두 개 들어가는 것보다는 세 개가 나은데 세 개가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파워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철도와 항만과 공항이 이렇게 한 지역에 이렇게 들어가는 지역은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들어감으로 해서 새만금 개발에 있어서 엄청난 탄력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 국제공항이 들어가게 됐을 경우에 생산 부가가치 유발이 발생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2조 7천억 정도,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1조 5천억 정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용 유발 효과인데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12,374명, 전라북도만 약 8,483명 정도가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기간으로는 사실은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2023년도 안에 개항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제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공항을 이용을 해서 이제 각 나라에서 이 새만금을 찾을 수 있게끔 그 부안의 그 잼버리 대회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목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업 예산으로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소규모로 시작을 하겠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새만금 개발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점점점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새만금 내부 용지에 유보용지에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땅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향후에는 이제는 군산공항까지 포함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큰 규모로 개발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하나 예비타당성 면제가 된 사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상용 자율주행차 글로벌 전진기지죠. 그래서 2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발생을 하고 10조 원의 자동차 부품 매출 증대 및 더욱더 눈여겨볼 부분은 글로벌 부품 기업이 한 100개사 정도가 육성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 기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많은 인구 유입 효과까지 발생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적은 데에 비해서 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2023년도에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고, 전라북도 상용차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이슈화가 된 부분들이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인데요. 이 사업이 만약에 좀 더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새만금 주변 일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좀 상당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빨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만금이,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이 어려운 국내의 어떤 경제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새만금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또 스마트 농생명 밸리입니다. 스마트 농생명 밸리는 바로 이제 전라북도가 참여하게 되는데요. 생산 유발 효과가 약 8조 7천억 정도, 그리고 부가가치 2조 8천억 정도, 고용 유발 효과만 해도 한 5만 4천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2027년도 한 1조 6,600억 정도 들어가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여기에는 익산과 그 다음에 김제, 정읍 등 이제 각종 이제 전라북도 전 지역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새만금 또 내부 용지에 새만금 또 국립수목원이 들어옵니다. 새만금의 친환경 이미지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2026년도 그리고 한 1,530억 정도 투자가 되는 사업비로서 전국 네 번째로 조성되는 국립수목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규모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할 텐데요. 그만큼 새만금에 대한 어떤 규모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 신시아미지구 개발이 됩니다. 새만금 지구 내 관광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2027년도 그리고 3,600억 정도, 그리고 한 193평방미터 정도 개발이 되는데, 테마파크와 리조트, 마리나 등 관광 휴양 및 숙박시설로 글로벌 휴양 레저 휴양 도시로 개발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개발이 지금 새만금에 그 세부적으로 개발 계획이 많이 잡혀져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통합을 해서
고용효과와 경제효과 그리고 내 투입 예산에 대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게 되면은요, 물론 이런 개발계획에 따라서 고용효과 경제효과가 빠진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러한 개발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마중물이 돼서 다른 어떤 엄청난 개발이 들어오게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하고 본다 하더라도 현재 나온 자료에 의한 고용효과만 본다고 하면 상기 사업권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건설 인력만 한 200만 명 정도, 그리고 고용 유발 효과, 즉 상시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상시 고용 유발 효과가 한 15만 9,957명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뭐 가족인구값을 포함한다라고 하면 새만금의 이 주변 지역이 개발됨으로 해서 인구 유입 효과가 현재까지만 하더라도 30-40만 명 정도는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경제적 효과를 말씀을 드리면 생산 유발 효과는 한 35조, 그 다음 부가가치 9조, 경제적 파급 효과는 3조 7천억 정도가 예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입 예산은 한 21조 원 정도 들어가는 엄청난 큰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드러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종합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했는데요.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투자의 원칙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하면 재미를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돈이 모이는 곳을 공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모여지면 사람이 모이게 되고, 사람이 모여지게 되면 주변이 개발이 되게 됩니다. 주변이 개발이 되게 되면 땅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하고, 수요가 발생을 하면 땅값은 당연히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새만금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새만금 내부 개발 계획과 그리고 주변 개발 계획을 아우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 및 인구 유입 효과 등에 대해서 좀 상세하고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자료만 본다 하더라도 새만금에 대한 미래 발전상, 미래 가치는 대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세 발의 피가 되지 않겠느냐. 이 지금까지의 어떤 개발은 앞으로 개발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개발 계획으로 인해서 정보에 의해서 그 주변 지역이 부안이라든지 김제 그 주변 일대가 집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하면 앞으로 개발이 터질 것들은 더욱더 많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새만금 주변 지역의 땅값 상승을 유도하는데 훨씬 더 큰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지금의 정보로는 아직 새만금 주변에 있는 땅값은 무릎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향후에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라고 종합 정리해드리면서 시간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